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열어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감액만 반영됐고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KTX 등 현안 사업비에 큰 타격을 받게 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10일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거야의 횡포라며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세부 사업을 놓고 이간질할 것이 아니라 증액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특활비 논쟁에 끼어들어서 지금 증액 심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 부분 문제를 개선을 하고 증액 심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여당 정부 대표로서의 소임입니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온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호남 KTX 사업비 650억 원이 누락됐습니다. 감액만 반영한 민주당의 안이 의결될 경우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밖에도 김산업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 사업비 등의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광주시 역시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미래차 인지부품 인증센터 구축 사업비와 자동차 부품 재제조와 순환경제 체계 구축 사업비, 아트회계 사업비 등의 반영과 증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 속에서 현안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힘써온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고액 출연료 지급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김광진 전 광주시 부시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글로벌 광주방송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전남 지역 위주의 소식과 생활 정보, 시사 문제를 다뤘던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를 이달 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말 신설됐지만 매달 700만 원 가까운 진행자 출연료와 별도의 영어 통역 비용 등이 제작비로 쓰이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한 해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롯데그룹의 현금 물줄기의 역할을 하던 롯데케미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탓에 결국 여수 2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 탓인데 롯데케미칼 실적 부진이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여수 한단내 롯데케미칼입니다. 지난 2021년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듬해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더니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6,600억 원에 달하면서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의 재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롯데케미칼은 여수 1, 2, 3공장 가운데 2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라서 일시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위기를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 보강 목적으로 그룹의 상징인 6조 원 가치의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또 비핵심 자산 매각과 전략적 사업 철수를 통해 기초화학 비중을 현재 60%에서 2030년까지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를 1년 만에 전격 교체하고 임원 30%를 퇴임시키면서 사업과 조직의 체질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비주력 사업 정리 이렇게 해서 어떤 재무 건전성을 지금 강화한다든지 투자 속도 조절 등을 통해 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경영 기조로 지금 모색이 됩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54명의 정신적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산정 기준은 향후 소송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854명이 낸 5.18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5.18 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선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다른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일응의 기준이 될 것 같고 아마 상향된 기준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졌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5.18 유공자들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소송에 맡겨둘 게 아니라 보안 입법을 통해 정부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가 총괄 입법을 해서 배상 기준을 잘 만들어서 배상을 할 일이지 지금처럼 개인하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5.18 피해자들은 또 기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업, 교육이나 사회적 혜택을 잃은 사례 등 각자의 피해 상황을 충분히 살펴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올해 4월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 연탄 공장이 문을 닫아 광주 전남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물류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탄 사용 가구의 부담은 더욱 커졌고 취약계층은 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째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광주의 한 주택. 값싼 연탄 덕분에 그동안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지만 올해는 걱정이 큽니다. 연탄값이 크게 오른 데다 후원마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뛸 때 600장 넘게 주고 나중에 또 200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500장 정도 왔어요. 더 적게 온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기서 온 게 더 적게 온다고.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탄 공장이 지난 4월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5만 장의 연탄을 생산하던 공장입니다. 지금은 장비 가동도 멈췄고 문도 완전히 잠겼습니다. 지난해 한 장당 800원 수준이던 연탄 가격은 올해 광주 1,000원, 전남 1,200원까지 올라 각각 25%와 50% 인상됐습니다. 공장이 있는 전주에서 연탄을 가져오는데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올해부터 가구당 각각 8만 1,000원과 3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후원 연탄도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은 어렵습니다. 호남권 중에 전남 광주가 작년 23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4만 장 정도 후원을 받은 상태인데 24년 현재 기준은 2만 장이 불과합니다. 연탄 가격이 크게 오른 이번 겨울,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은 더 커졌고 취약계층은 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1도, 나주 0도, 광주 2도 등 영하 1도에서 4도로 0도 안팎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무안 7도, 순천 11도 등 6도에서 11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운정을 나누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목표액을 달성해 왔는데요.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부로 광주를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자 사랑의 온도탑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광주 51억 2천만 원, 전남 113억 9천만 원으로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됩니다. 목표 금액이 1%씩 채워질 때마다 광장에 설치된 온도탑의 온도도 1도씩 올라갑니다. 광주 지역 기업들이 첫 번째 기부자로 나서면서 캠페인의 희망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부금은 기아자동차 2억 2,900만 원, 광주은행 1억 2천만 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4,016만 원 등입니다. 전남에서는 전남개발공사와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전남도의회 등이 기부금 4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광주 한 어린이집도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어린이들이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와 함께 아나바다 시장놀이에 참여했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오늘 기부하게 되었어요. 지난해 목표 금액을 각각 10%, 18% 초과 달성한 광주 전남 모금회는 6년 연속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밝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광주 시민들의 열정으로 기부가 잘 되고 또 온도탑으로 인해서 훈훈한 광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캠페인 참여 문의는 모금회 누리집 또는 방송사, 각 자치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를 6대4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오늘 2025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양자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교육청 60%, 시군을 포함한 지자체가 4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2,199개 교 21만 9천 명에 달하고 지원액은 끼니당 4,613원, 총 사업비는 1,65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50대 남성 낚시객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쏘아 다치게 한 혐의로 66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마 등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해당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총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주 시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뇌물 공여,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한 나주시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통신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나주 혁신산단 한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업체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7분쯤 나주시 왕곡면 한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업체 앞 공터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해 업체 소속 20대 직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들이 가스통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